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신건강. 네, 이게 정신건강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일단은 이 영상을 왜 찍냐라고 불만을 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진정성 있게 협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네, 오해 없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베트남이 좋다. 뭐 여기 오면 뭐 성공한다. 또 베트남이 뜬다.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말만 듣고 갔다가 베트남에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베트남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기 일만 성실히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뭐 컨설팅 해준다, 뭐 또 뭐 집을 소개해준다, 뭐 땅을 소개해준다, 부동산 소개해준다, 또 뭐 사업 건수를 소개해주겠다, 뭐 또는 높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베트남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반면에 한국인들이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표적.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덤벼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한국인들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오래 가르쳤어요. 한 19년을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서,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렇게 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뭐 잘로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 스파이들이 스며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공산당 사람들인지 또는 다른 업체 간부들, 또 다른 업체의 직원들이 스파이들로 스며들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뭐 학생 빼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횡령, 또 각종 문제거리를 잡아가지고 고소, 고발, 신고 이런 것들을 막 전개를 하다 보면은 뭐 수시로 뭐 경찰 또는 가짜 경찰, 가짜 변호사, 뭐 또 가짜 공무원들이 막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알면 알수록 정신 건강이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고 자꾸 시달리고 자꾸 협박받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정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영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외국인이지만 정인태 제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죠. 네, 운영을 하고 직접 이렇게 교육 및 외국어 교육센터 투자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투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이런 한국인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법정까지 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경찰, 검찰, 판사 해서 법정까지 이렇게 서면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잘 연합해서 함께 발전하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리는 거지, 뭐 한국인들 나쁘다, 베트남인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이렇게 많은 걸 당했어요. 뭐 이렇게 CCTV 선을 끊어놓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강도가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쇠 파이프로
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위협 상황 이런 것들을 겪고 그리고 계속된 이런 횡령, 이제 횡령 증거들이죠. 횡령 증거들 그리고 이들이 조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나중에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시간을 다 파악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그 시간에 제 사무실에 열쇠를 복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 사무실 열쇠를 복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열쇠를 임원한테 제가 주고 갔어요. 임원 한국 갈 때 한국 출장 갈 때 이제 임원한테 급할 때 이제 써야 되니까 임원한테 주고 갔는데 이 임원이 이제 제 사무실 열쇠하고 금고 열쇠를 복사를 한 거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와가지고 돈도 훔쳐가고 제 사무실에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아침에 돈을 예를 들어서 한 제 서랍에다가 한 100만 원 정도를 넣어놨는데 이게 100만 원을 분명히 넣었는데 5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내가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이제 제가 스스로 내가 이게 좀 기억력이 사라졌나 이럴 정도로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이제 도둑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사무실을 열고 들어오고 금고를 열고 그래서 분명히 그 열쇠를 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인 거야. 그 CCTV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실들을 막 겪다 보면은 사람이 막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이 교사들 또 직원들이 횡령도 횡령이지만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도 스파이가 들어오고 직원도 스파이, 학생도 스파이.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가는 곳마다 또 경찰이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감시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다 보면은 계속 막 시달리는 거죠,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들이 이제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뿌리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맞고소를 하고 각종 문제점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고소고발 신고를 남발하고 막 가짜 공무원, 가짜 경찰, 가짜 변호사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폭력배들도 찾아오고 막 이러면은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운동을 하는 습관이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랑 정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버텨내는 거지 아니면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져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베트남에서 철수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였어요. 베트남에서 돈을 벌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요. 계속 그냥 막 경찰, 공무원 뭐 계속 이런저런 신고해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엔 뒷돈을 요구하고 또 직원들이 계속 문제 일으키고 뭐 계속 횡령 일어나고 또 그 물건들 그냥 가져가 버리고 뭐 이런 게 계속 터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식당을 하시는데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CCTV를 설치를 해놨는데 딱 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그 식재료들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계속 가져가더래요. 집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님은 많지만 적자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걸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접었다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하세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무역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 공안들이 와가지고 그 물건들을 싹 담아가지고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 이제 직원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겠죠. 무슨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그냥 싹 쓸어 갖고 가가지고 이분도 그냥 철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기업들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근데 그 대기업들도 말을 안 하지만 다 그 사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말을 못 하죠. 말을.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게 다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베트남어 또 한국어 이런 거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한국어 가르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끔 올려드리고 있고, 베트남어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베트남 정보와 베트남 언어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정보와 베트남어 이것도 시리즈별로 올려드리고 있고, 매일 제가 이 한국어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정신건강. 그러니까 여행 가면은 힐링이 되지만 직접 여기서 사업을 한다. 그냥 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거주하면서 편하게 사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또는 절도라든지 이런 범죄가 많아요. 그러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부분들이 많고, 또 뭐 가정부를 두면은 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가정부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 두 분이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직원들 뭐 밥도 해주고,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밥도 이렇게 한국인 음식 요리를 할 줄 알아가지고 요리도 해주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출근하고 나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자기 친구고 뭐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는 일들. 또 심지어는 뭐 이제 베트남 금고 문화가 있어가지고 금고가 털리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친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네, 그러한 일들. 그래서 뭐 가정부 있어서 좋다, 뭐 그런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라 그러잖아요. 베트남에서 그냥 조그만 원룸 같은 거 얻어가지고 스스로 청소하시고 스스로 빨래하시고 또 스스로 요리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소박하게 생활하시면서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괜히 가정부 뭐 있어가지고 좋겠다. 그 환상일 수 있어요, 환상. 제가 두 명이 있어 보니까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고, 밤에 이제 노출이 되니까 자다가 도둑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 침실에 도둑이 들어와서 문을 여는 거예요. 제 그 장롱문을. 그래서 진짜 아주 막 등에서 땀이 쫙쫙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하십시오.